네, 지금부터 자바 패키지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애는 그 상호 관련이 있는 클래스 파일들, 얘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디렉토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렉토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패키지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패키지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됩니다. 요 패키지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클립스를 보면, 자,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 JRE가 이렇게 있고요. JRE를 이렇게 열면, 여기에, 요렇게 그룹핑 저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걔네들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 안에 또 이렇게 그룹핑이 젖어 있고요.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자바 랭에 있는 애들을 쓰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죠. 얘네들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스캐너나 이런 거 썼던 자바 유틸 뭐 이런 애들도 그 하나의 패키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소스고, 저희가 뭐 특별한 이름을 안 주고 그냥 쓰고 있는 요거를 저희가 디폴트 패키지라고 얘기합니다. 디폴트 패키지. 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간단하게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면, 그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이렇게 콜바이 밸류가 있는 그곳을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찍고요. 프로퍼티스라는 데 찍으면 우리 아까 봤듯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가 어디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그 지난번에 했듯이 저희 자바 워크스페이스 밑에 데이 6에 지금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소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묶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웹페이지의 URL이나 이런 거 관리하듯이 여기에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패키지를 찍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New라는 데 보시면 쭉 내려오면 여기 패키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패키지? 자, 패키지라는 애를 찾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바 패키지의 소스 밑에 이렇게 있어 라고 하는데, 저희가 패키지 관리는 일반적으로 그 뭐 여러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ABC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 ABC라는 이름을 주고 finish라고 하면 여기 이제 ABC라는 묶음이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똑같은 애를 만들어 두면 컨트롤 C, 여기 서클이라는 애를 이렇게 복사를 해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되면 요거는 기존 게 저장이 안 돼서 그런데 수정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뭐 저장하라고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서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요? 서클2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뭐 반드시 서클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여러분이 폴더 관리할 때도 폴더에 동일한 파일명이 들어있을 수 없듯이 패키지에도 동일한 파일명은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애를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여기 ABC 밑에 가서 컨트롤 V라고 붙이시면 요 밑에는 서클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다시 저희가 이걸 보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까 패키지 ABC라는 애를 만드니까 이렇게 ABC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보면 서클이라는 애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라는 거는 지금 보듯이 이렇게 관리되는 디렉토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관리하려고 하는 디렉토리 개념입니다. 자, 근데 살다 보면 서클이라고 하는 애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클이라는 애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서클과 여기 있는 서클이 다른 애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애지만 뭐 이왕이면 같은 이름을 쓰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건 얘랑 얘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번에 우리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름이 겹친 애들이 가끔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구분할 때 이런 얘네들이 어떤 경로를 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똑같은 경로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디폴트에 가서 오른쪽 버튼에 New Package 해서 요번엔 BBB라고 하는 덱토리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옮겨 넣을 수가 있어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저희가 여기 봤듯이 소스에 가면 ABC의 서클이 있고요. BBB의 서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올라오면 어때요? 이름이 충돌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불가능하게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런 이름이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ABC, BBB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찍으시고요. 디폴트 패키지를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New Package 하고요. 맨 처음에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경로를 주는 거죠. 좀 키워서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단체,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니까 아카데미, 우리 학교의 이름은 A나 TC, 그죠? 그리고 우리 과는 뭐 컴퓨터 시스템, 뭐 CS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KR까지만 하면 어때요? 한국에 서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들, 아카데미에 이렇게 해도 또 여러 개 겹칠 수 있고요. 학교까지 오면 또 구분이 되고 과까지 오면 또 구분이 되죠. 심지어 뭐 A반, B반, 반으로 해도 되고요. 심지어 자바의 뭐 A반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구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얘네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죠. 근데 이제 뭐 너무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저희는 이나 TC나 아니면 저희 과인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까지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피니시라고 누르면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듯이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그게 올라왔네요. 자, 저희가 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콜바이 밸류를 찍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갔더니 여기에 지금 우리 맨 처음에 있는 KR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점은 다 그 폴더를 들어가는 애입니다. 그래서 KR 밑에 AC 밑에 이나TC 밑에 CS까지 내려오고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제 원하면 파일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New Class 여러분이 서클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밑에 서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에 가면 여기에 서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바 워크스페이스에 데이 6에 저희 이제 여기부터 내려가는 거죠. KR에 AC에 이너TC에 CS에 서클이라고 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시작점에서 쓰다 보니까 이 위에 뭐 아무것도 안 붙지만
얘네들, 그러니까 이 ABC 밑에 있는 서클, 이런 애들은 ABC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어라고 알려주고요. 요 서클은 BBB 밑에 있는 서클이야라고 알려주고,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 밑에 있는 서클이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애 중에 뭐 아무 애나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 서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 중에 고르는 거죠. 서클이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방금 만든 KR 밑에 AC 밑에 이나 TC 밑에 CS에 있는 서클을 부르면 얘를 이렇게 경로를 걸어줘요. 이렇게 경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경로를 걸어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서클이 기존에 있는 서클이 있고, 그리고 또 요 서클을 부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냥 뭐 그렇다 쳐도 뭐 여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만큼은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야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작업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기존에 서클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테스트라고 만들 거고요. 메인이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쓰고요. 쓰고 뭐 특별한 거 없이 이 서클을 쓰면 얘는 나한테 있는 내 패키지에 있는 그 서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C는 new circle, 서클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생성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서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 요 서클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서클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서클 만들 때처럼 처음에 만들 때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걸 선택했더니 기존 거랑 다르게 여기 어떻게 해요? 이 경로에 있는 애를 불러왔어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임포트라는 애가 이렇게 붙습니다. 요걸 설명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C는 new circle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애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서클을 쓸 수가 있고 이런 서클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시에 또 서클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 서클은 뭐 여기에 있는 서클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서클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정확하게 풀네임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C1은 new, 얘도 마찬가지겠죠. 서클인데 ABC에 있는 서클 반지름 값은 3이네. 이런 식으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겹치지 않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구분만 된다면 쓰실 수 있겠죠. 만약에 얘네 둘 다 없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듯이 서클을 불러올 건데 이번에 ABC에 있는 서클을 부른다. 그러면 얘는 이제 ABC에 있는 서클이라고 알려주고, 그때는 그냥 서클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다시 똑같이 서클인데 여기에 있는 서클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얘랑 얘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쓰면 여기다 임포트를 걸어서 쓰면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아까 전처럼 풀네임으로 요거를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이름이 위에 나타나면 여기는 이렇게 짧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면 짧게 쓰면 되고, 만약에 굳이 구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풀 네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런 개념이 이제 패키지예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경로를 잡아서 이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는 보통 하나 이상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 이상의 패키지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여기서 보듯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디폴트 패키지라도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거 배우는데, 접근 지정자는 자바는 커널하키에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private, protected, public, default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2가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습니다. public과 private.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여기에 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있는 서클을 그냥 쓰자고요. 자, 여기에 얘를 아무것도 안 적잖아요. 얘를 아무것도 안 적으면 이거는 뭐예요? 퍼블릭도 프라이빗도 아닌 이걸 디폴트라고 얘기합니다. 디폴트고, 디폴트는 다른 데서 이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가려주려고 했더니 여기다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를 넣었죠. 그러면 이제 안 보여지는 거, 보여주고 싶으면 퍼블릭 이렇게 합니다. 프로텍티드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뭐 얘기해도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서 나중에 요거는 사실은 동일 패키지와 자식 패키지의 허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속 개념이 있어야 요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일단은 필드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메소드는 다 퍼블릭으로, 이런 2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 지정, 요런 애를 접근 지정이라고 했는데, 접근 지정은 캡슐화에 묶인 보호를 일부 해제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가릴 거냐, 보일 거냐, 이렇게 나눠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 막 이런 개념들을 막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클래스 사이에서 이걸 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퍼블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개념을 이제 관리하는 건데, 뭐 지금은 크게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여기 보면 같은 패키지, 다른 패키지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 클래스 내냐, 동일 패키지 내냐, 뭐 자식 클래스냐. 이 자식 클래스가 나온다는 건 이제 그 상속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상속까지 배우고 나면 요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접근해 볼 거예요. 그때 접근해 볼 때 보면 되는데, 어쨌건 그냥 서로 간에 여기 보면 프라이빗을 보시면 무조건 내 클래스 아니면 서로 간에 안 보이는 겁니다. 퍼블릭은 어떤 상황이 돼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에 있는 디폴트나 프로텍티드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같은 패키지냐 다른 패키지냐 이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상속 배우면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2가지 퍼블릭과 프라이빗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다 가려버리고요,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것도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뭐 패키지 내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뭐 패키지가 있고 뭐 상속이 있고 막 이 복잡한 게 있는데,
요건 여러분이 아직 상속을 몰라서 지금은 뭐 설명을 해드려봐야 이게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때 배울게요. 그냥 이건 나중에 예제 하나만 딱 만들어 보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클립스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안 되면 이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필드에는 접근을 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퍼블릭으로 돼 있어. 그럼 어때요? 서로 다른 클래스 간에 어때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접근이 돼요. 그죠? 이게 프라이빗이야. 여기 프라이빗면 얘는 접근이 돼야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디폴트 아무것도 안 적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은 애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 퍼블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만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스태틱 멤버라고 하는 애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시언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아마 많이 다뤄보셨을 건데, 도대체 스태틱이라는 애가 뭐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태틱이라는 개념하고요,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쓰는 애가 있고요, 스태틱을 붙여서 쓰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배워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 여기 대육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로 만듭니다. 자,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여기에 뭐 간단하게 변수 하나만 넣어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딴 거 넣고 그냥 요것만 하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이 스태틱이었어요. 클래스 이름이 스태틱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변수를 하나 쓸 건데 int 요거는 그냥 프라이빗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해서 그냥 int n 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static int s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public void 뭐 할까요? 뭐 print 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sysout 해서 n 값을 뭐 n은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똑같아요. public인데 static으로 적을 거고요. void print s 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sysout s는 더하기 s 이렇게. 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변수, 스태틱이 붙은 변수, 일반적인 메소드,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걸 하려면 일단은 메모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리 맨날 만들어 쓰던 애, 이쪽에서 만들어 쓰던 애, 얘가 뭐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new 이래서 만들어 객체가 생기는 공간, 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스택이 있고 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무슨 공간이냐면 스태틱한 공간이 있어요. 스태틱한 공간. 그래서 여기는 정적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스택 동적인 영역
그리고 여기는 힙 동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태틱이 붙는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요 스태틱 테스트 하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자,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그래서 저 스태틱 클래스를 테스트 하려고 해요. 그 메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finish. 자, 저희가 일반적인 클래스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죠? 여기다 이제 static s라는 애를 만들 거고요. st라고 할까요? st라는 애를 만들 거고 new static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 겁니다. 그래야 이 st라는 애를 통해야 이제 이 n이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n이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 setit, getit 이런 거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아예 여기다가 아예 n에다가 는 10이라고 넣고 s에다가는 20이라고 넣어놓죠. 왜냐면 바로 찍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st.n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해보면 되죠. sysout 이렇게 해서 sysou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 F11 이렇게 했더니 우리 생각대로 여기에다 얼마요? 10이라고 찍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st란 변수가 여기만 스택에 만들어지고요. new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만들어요? 공간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이제 n이란 변수, 10이라는 값을 가진 n이란 변수를 접근해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new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곳에 있는 요 놈, 요거를 뭐라고요? 요걸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했고요. 객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놈을 객체하고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라고 하는 놈 안에 있는 요 변수, 요걸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 변수. 자, 이 인스턴스 변수는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new에서 객체가 만들어져야 이게 세상에 있습니다. 계속 보듯이 이렇게 static st라는 변수만 있으면 이건 여기 스택 공간에 그냥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거죠. new 이게 만들어져야, 그죠?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이제 드디어 공간이 만들어지고 주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변수에 대해서 접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요게 있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자, 근데 스태틱에 있는 애들은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고요. 여러분이 그냥 클래스의 명을 쓰잖아요. 클래스 명을 쓰고 점을 누르면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서 S자가 이렇게 하나 딱 보입니다. S자. 이 S자는 스태틱을 의미하는 S자예요. 스태틱을 의미하는 S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S라는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sysout 해가지고 스태틱의 S를 그냥 바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스태틱의 S를 찍으면 얼마요? 우리가 넣어놓은 20, 여기에 넣어놓은 20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변수는 어때요? 객체를 만들어야 되지만 요런 아주 특수한 변수, 어떤 변수요? 스태틱이 붙어있는 이런 변수는 처음에 메모리에 로딩하는 시점에 그때 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스태틱한 영역에 있는 애들은 얘가 이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s라는 변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20이라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본 무슨 함수 있었죠? printS. 그런 함수도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프로그램 시작만 되면 언제든지 여기 접근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스태틱 영역에 있는 애들은.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실제 프로그램이 돼서 요 시점이 돼야 st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요 시점이 돼야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태생이 다른 애들입니다. 태생이 다른 애들. 그러니까 심지어 얘는 여러분이 이렇게 스태틱 이렇게 해가지고 점 해가지고 print s라고 하는 애, 이런 객체를 만든 적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찍으시면 컨트롤 F11 이렇게 찍으시면 s는 20, 왜냐면 우리가 스태틱 안에다가 이렇게 스태틱한 메소드를 만들었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스태틱 이렇게 했을 때 클래스의 이름으로 접근했을 때 여기에 s가 붙는 애들만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st를 만들고 나면 요건 닫아야 되겠네요. 그죠? st라는 변수를 만들고 나면 그저 어떻게 해요? print n이라는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죠. 왜요? 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뭐야?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인스턴스 메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객체 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언제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각각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태틱이 어떤 개념인지는 대충 보셨으니까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고 스태틱에 붙은 애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는데 클래스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어쨌든 있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이렇게 new A 하면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new A 하면 또 다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또 new A 하면 또 다른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그냥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는 non-static member라고 얘기해요. non-static member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렇게 스태틱이 붙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위아래로 스태틱이 붙어요. 얘는 안 붙어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도 여기 있는 n과 n은 스태틱한 영역에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스태틱한 영역에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new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면 요 두 놈 있죠. 요 두 놈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별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인스턴스로 되는 애들은 new를 만난 이후에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new에서 하나 더 만들면 이런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근데 이 스태틱한 애들은 이 new와 관계없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한번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박이로 있는 거죠. 스태틱한 영역이니까. 여기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드들은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필드는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유를 할 때 사용하는 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가 하나 있는데, non-static한 멤버들, 이런 애들은 선언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고요. 스태틱한 애들은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적어주고 하시면 돼요. 공간적인 특성을 봤더니 얘네들은 멤버들은 각 객체마다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마다 따로 만들고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릅니다. 자, 클래스, 그러니까 스태틱한 애들은 클래스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클래스 멤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객체 내부가 아니라 별도 공간, 그러니까 스태틱한 공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시간적인 특성을 보면 객체 생성 시에 멤버가 그러니까 이 멤버들도 생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new를 만나야, 그런 객체가 만들어져야 이 인스턴스 멤버들이 만들어집니다.
객체가 생길 때 멤버도 생성이 되고요. 객체 생성 후에 멤버 사용이 가능해요. 객체가 만들어져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객체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집니다. 자, 얘는 클래스 로딩 시에 멤버가 생성이 돼요. 로딩만 되면 메모리에 스태틱한 영역을 딱 차지합니다. 객체를 내가 new를 만들건 안 만들건 여기는 이미 존재하죠. 그러니까 객체 생성과 관계없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 객체 만들기 전에 얘네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여기 있는 애가 어쩌다 쓰다가 혹시 뭐 사라지고 뭐 이래도 여기에 있는 영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없어지냐면 멤버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집니다. 자, 얘네들 그 인스턴스 메소드는 각각 이렇게 n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n과 다른 곳에 있는 n과 여기에 있는 n은 별개입니다. 근데 얘는 이 m은 한 번 만들어서 스태틱한 공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동일한 클래스의 모든 객체들에게서 공유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태틱 멤버 사용에 대해서 봤더니 여기 봤더니 클래스 이름으로 필드도 접근하고 어떻게 해요? 메소드도 접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객체의 멤버로 접근이 가능하대요. 객체의 멤버로도 이렇게 해서도 접근이 가능한데, 왜냐면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좋지 않는데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프린트 S 같은 경우를 원래는 이렇게 클래스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클래스 멤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st에 print s라고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이미 여기 공간이 만들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애를 가지고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얘를 가지고 1로 접근하는 거는 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봤더니 non-static 멤버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해서 필드에 대한 접근은 안 되고요. 그런 메소드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자, 스태틱의 활용을 봤더니 전역 변수와 전역 함수를 만들고 할 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불러다 쓸 수 있는 애가 필요할 때 스태틱을 사용하는 거고요. 공유 멤버를 만들고자 할 때, 스태틱으로 선언된 멤버는 객체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유 멤버를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예인데, 이제 뭐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 데서나 얘네들이 쓸 때 아무 데서나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이 예제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처리를 해 드릴게요. 그거는 간단한 예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태틱을 써야 될 때들이 가끔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예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칼크라고 하는 애로 아무 때서나 이런 애를 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일단 먼저 보죠. 요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스태틱을 잘 이해 못했더라도 요번 요 자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인스턴스 변수죠.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여기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스태틱이 붙은 m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스태틱이 붙은 애가 있는데 s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n은 요거죠. 인스턴스 메소드고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걸로 여기를 접근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요렇게 쓰면 오류가 뜬대요. 이유는 뭐죠? 자, 저희가 요걸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런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퍼블릭으로 할 거고요. void에 s1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int x 값을 받아와서 여러분이 저 위에 있는 n 값을 받아온 x 값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애는 무슨 메소드예요?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 받아서 내 멤버 변수를 채우는 일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스태틱이라고 적잖아요. 스태틱이라고 적는 순간에 여기에 오류가 빵 뜹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요 S1이라는 애가 스태틱이 붙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여기에 내가 여기에서 뭔가 스택이나 힙에 뭔가를 만들기 전에 무조건 이 영역에 여기에 S1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x라는 값을 받아와서 여기에 있는 값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n이라는 값은 여기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애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힙에 new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인스턴스 공간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에 있는 애를 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돼요. 얘가 없으면 이 함수 자체가 뭐예요? 얘하고 한 세트로 되는 애기 때문에 뭐예요? new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지만 그때 존재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스태틱이 붙는 순간에는 뭐라고요? 무조건 먼저 로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스턴스, new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들과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s라고 넣었어요. s라고 넣으면 이건 문제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얘도 이 함수를 쓰려고 하는 이 s1이 있는 이 시점에 여기 있는 이 s라는 변수도 어디요? 이 스태틱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가져다 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하려고 해요. 퍼블릭을 하는데 스태틱 빼고 그냥 void라고 s2 int x라고 하고 여기에서 s는 x라고 했어요. 이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인스턴스 메소드죠. 인스턴스 메소드가 스태틱한 영역을 접근할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다시 이해해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s라고 하는 애는 new가 만들어지건 안 만들어지건 어때요? 무조건 존재하는, 그죠? 로딩하는 시점이 존재하는 애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런 인스턴스 메소드를 쓰는 시점, 그렇다면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new 해가지고 여기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시점에 s2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에 있는 s 값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s 값을 쓰려고 할 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존재하고 있는 애죠.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아까 전처럼 여기가 n이었다. 여기 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함수가 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애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를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태틱이 붙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언제 안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보시면 이제 그것만 이해가 되면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얘가 왜 되고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스태틱이 붙어 있는 애인데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자, 얘는 스태틱이 붙어 있는 애인데 얘가 F1이라는 애를 불렀단 말이에요. F1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데 이건 인스턴스인 애를 불러요.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자, 스태틱이 붙어 있는데 내가 여기 스태틱 멤버인 M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해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자, 요거 스태틱이 붙어 있는데 S3가 누구야? S3면 어딨냐? 여기 있는 애네, 여기. 근데 S3는 스태틱인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태틱 메소드는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넌 스태틱 멤버를 활용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넌 스태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야? 인스턴스 변수들. 자, 넌 스태틱 메소드는 스태틱 멤버를 활용 가능하답니다. 왜요? 넌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애들은 어쨌건 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이게 만들어진 시점에 그 이전에 스태틱한 애들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얘를 쓸 때는 보장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태틱이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들 하셔야 됩니다. 뭐 딱 물어보기 좋죠, 그죠?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자, 스태틱 메소드는 this는 사용 불가입니다. 자, 스태틱 메소드는 new를 쓸 수가 없죠. new를 쓸 수 없다는 거는 뭐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태틱은 객체 없이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this라고 하는 레퍼런스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죠? 얘네들은 다 멤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인스턴스 멤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파이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파이널 클래스는 그러니까 클래스 앞에다가 이렇게 파이널을 붙이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안 돼 이럴 때 파이널을 붙이는 거예요. 메소드 앞에도 파이널을 붙이면 더 이상 뭐가 안 돼. 근데 우리 아직 오버라이드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상속도 안 배웠고 이것도 안 배웠으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파이널이 붙으면 뭔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겁니다. 파이널이 붙으면 이제 일반적인 변수들을 상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상수. 자,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연습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로 해서 여기다가 파이널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넣을게요. 파이널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널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변수를 넣을 건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메인을 아니야, 그냥 처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int형에 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10이라고 넣었습니다. 이거 뭐 별 상관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보통 a는 a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요게 지금 멤버인데 멤버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건 보통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가 요거를 메인 안에다 넣어서 좀 처리할게요. 자, 메인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되는 이유는 요 놈이 뭐예요? 변수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변수를 여러분이 요 앞에다가 final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는 요 값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가져다 쓰는 거니까 이건 10 의미를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11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막는 애가 뭐냐면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수라고 얘기해요. 상수. 이게 빠지면 일반적으로 변수고요. 요게 채워지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상수를 쓰는데, 상수는 일반적인 변수랑 모형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분하기 좋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대문자로. 물론 여기는 얘는 이제 쓰는 용도로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건 상수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면 상수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스태틱 가서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들을 스태틱한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태틱한 애들을 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막 바꿔서 쓰거나 이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수값의 제일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파이 값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파이널로 더블 값으로 파이라는 값을 넣는데 뭐 3.14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3.14라는 값은 계속 바뀌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다 이렇게 파이널을 이렇게 붙일 거고요. 저희가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적을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일반적인 필드는 요 앞에다가 프라이빗이라고 붙이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딱 쓰는 값들은 이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퍼블릭이라고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데서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이걸 사용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st라고 하는 애를 놓고 저 객체가 만들어져야 st. 어떻게 해요? 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계산할 때 이걸 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sysout 이렇게 해서 st의 파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3.14라는 값을 쓰고 싶어서 이걸 썼는데, 이렇게 매번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쓰면 어때요?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애를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까 전에 뭐예요? 요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붙여주면 얘는 얘처럼 이렇게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sysout이라고 하면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아까 우리 했듯이 어떻게 static.py라고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스태틱 하면서 파이널인 애가 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이 필요할 때 이렇게 바로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리하겠죠. 매번 이렇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한 방에 이렇게 불렀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왔는데, 아까 전에 본 예제 중에 보면 이렇게 칼크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는데 스태틱으로 뭐 ABS, 맥스, 민 이런 애를 쓰는데
얘네들은 그냥 계산할 때 값 두 개 넣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군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는 math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처리해야 될 때 저런 파이 값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sysout 하시고요. 여러분이 math라고 하는 클래스를 찍고요. 점 누르면 이렇게 생겨먹은 static final한 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 값을 이렇게 하시면 수학 함수를 통해서 파이 값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바로 컨트롤 F10을 찍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렇게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값을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sysout을 하는데 math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absolute 값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0에 대한 절대값은 얼마냐 이런 것들 이거 하자고 여러분이 위에다가 뭐 math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뭘 만들고 new math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귀찮잖아요. 심지어 이 math는 new도 없나 봐요. 그죠? 그냥 바로 그런 수학 수식 같은 거 그냥 바로 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math 다음에 여기 점 눌러보면 좀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붙는 이 s가 붙는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다 쓰는 스태틱한 메소드들. 이제 앞으로 자바에서는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여기 있는 파이는 어때요? 스태틱하면서 파이널인 애죠. 상수값이란 얘기예요. 근데 클래스 명으로부터 불러올 수 있는 상수값.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값이나 찍어봐야죠.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찍으면 실제로 찍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 1 이렇게 찍겠죠. 그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가 뭐예요? 많이 사용되는 애가 이런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상수로 쓰기 위해서 뭐예요? 파이널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보통은 얘네 세트로 붙습니다. static final 이렇게 해서 보통 세트로 많이 붙어서 이제 사용되니까 저게 상수구나, 그리고 static이라는 의미가 뭐구나 라는 거 명확하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한 것 같고요. 여기 클래스 메소드, 여기 필드에 대해서 이것만 마무리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상수를 선언할 때 상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상수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적는데 보통 앞에 static이 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이 필드를 접근하기 위해서 보통 합니다. 자, 상수 필드는 선언 시에 초기 값을 지정해야 됩니다. 상수는 처음에 값을 정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선언 시에 값을 해야 돼요. 그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파이널 해가지고 10이라고 넣었는데 값을 바꾸려고 해. 그럼 뭐 어때요? 무조건 오류가 생깁니다. 상수 필드는 실행 중에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비워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필드가 뭐예요? 상수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를 만드는 방법들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가 4장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파트를 일단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거의 1시간 동안 요 내용이 진행됐는데 네, 여기 4장이 사실은 자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객체 지향 특징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는 법, 생성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접근 제어,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조금 내용을 좀 많이 진행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이 좀 바짝 공부 좀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4장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의 시험 범위는 요 4장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건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그 같이 만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좀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번 주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